여러분 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호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수업의 마지막 10번째 수업이에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라서 슬프기도 한데 그러면은 얼른 이 기쁘고 슬픈 마음을 담아서 빨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보면서 마지막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어 수업은요, 독서 단원이에요. 우리 9단원까지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수업은 바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독서하는 것과 관련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즉, 오늘은 독서 준비하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 10번째 수업 독서 준비하기 적혀 있나요? 그러면 교재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독서는 여러 가지 작품을 담은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품, 글로 된 작품인 문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글을 읽어볼 텐데요. 독서를 해볼 텐데 이것은 국어 교과서 1단원 앞에 있어요. 1단원 앞에 1단원이라는 숫자 대신에 독서 단원이란 게 있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독서 단원이라고 하면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라고 된 단원이 있답니다. 혹시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펴서 1단원 앞에 선생님이 말한 독서 단원이 있어? 하면서 직접 펴보세요. 아, 책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책 화면을 준비했어요. 짜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하면서 보니까 멋진 뭔가 풍경이 펼쳐지는데 뭔가 책 속에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뭔가 성도 나오고 이거 왠지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 오즈의 마법사 혹시 책으로 읽어봤나요? 책으로 읽은 친구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본 친구도 있다고요? 그렇죠. 만화 영화로도 이게 나오죠. 이렇게 있는데 이 풍경 말고 보니까 출발이 있어요. 도착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책을 읽는,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이 독서하는 방법과 순서 중에 출발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출발, 즉, 책 읽기, 준비하기, 독서 준비하기를 할 거예요. 독서 준비하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읽을 책 정하기. 두 번째는 책의 저자와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읽기 전에,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책을 정하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뭘지 내가 떠올려서 예상하는 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군요. 쉽죠?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독서 준비하기. 첫 번째는 읽을 책 먼저 정해야겠죠. 독서를 하려면. 두 번째는 그 책의 표지랑 간단하게 안에 열어서 간단하게 빠르게 훑어보면서 내용을 예상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읽을 책 정하기를 해볼 거예요. 읽을 책을 정할 때 여러분 고민되지 않아요? 선생님은 독서는 재밌는데 도서관 가다 보면은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소에 도서관에 안 갈 때는 독서를 안 떠올렸는데 괜히 도서관 가면은 재미난 책이 참 많아 보여요.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책을 골랐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골라서 읽었던 책은 뭐가 있어요? 응? 이 남자친구는 나는 문화재를 다룬 정보책을 읽었어. 문화재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이 여자아이는 나는 4학년 친구들이 지은 시를 모은 동시집을 우리 시 문학작품 중에 시 지하주차장이란 거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반 친구들이 혹은 4학년 친구들이 지은 동시집을 읽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재밌겠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어봤나요? 응? 선생님은 여러 책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전학생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책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 책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전학 오는 이야기. 실제로도 우리 반에 전학생 오면은 참 재밌잖아, 그죠? 관심이 가져지고, 어디서 왔니?부터 해서 이 친구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선생님은 그 전학생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 요거 읽어봤는데, 요게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책 목록, 아마 고민하고 책을 고르고, 그리고 책을 읽었을 텐데, 책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너무 많이 읽어서 다 적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떠오르는 것만 몇 가지 적어보세요. 앞에처럼 이야기책이 있어요. 선생님 전학생 이야기처럼 어떤 이야기가 담긴 것들이 있고, 정보책이 있을 수 있네요. 정보책. 아까 문화재 같은 지식, 여러 가지 나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집이 있네요. 우리 지하주차장처럼 시로 되어 있는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읽었는 책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먼저 적어보면 홍길동전 알죠? 흥부와 놀부 알죠?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 펼쳐지는 바로 이야기책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적어봤고요. 정보책에는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어. 힌트는 만화로 좀 됐어요. 뭐죠? 맞아. 선생님 Y 시리즈를 읽었거든요. Y 시리즈 Y 땡땡 하면서 막 나오잖아. Y 스포츠, Y 야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Y 로봇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Y 생물 이런 식으로 Y 시리즈 나오는 거,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거 읽으면은 우리들의 지식을 늘려주고 우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동시집은 혹시 3학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지은 동시집 없어요? 선생님은 옛날에 요거를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혹은 이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시로 된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여기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읽었던 책을 몇 가지로 지금 적어보았어요. 3가지로 적어보았죠. 이렇게 책은 뭐냐면은 책 안의 내용에 따라서 이야기책, 책 안의 내용이 이야기면 이야기책, 정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면 정보책, 혹은 책 안의 내용이 동시로 이루어져 있으면 동시집,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종류 풍선으로 만들었구나.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내가 읽었던 책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 지난 나의 독서 습관, 책 읽을 때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책을 즐겨 읽어요? 선생님은 사실 아까 3가지 중에서 이야기책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나는 평소 우주를 다룬 책을 많이 읽는 편이야 하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 여자아이는 즉 정보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주 재밌죠? 그러니까 남자애가 나는 평소 인물 이야기를 많이 읽었어. 이제 다른 종류의 책도 폭넓게 읽어야겠어. 이 남자아이는 선생님이랑 비슷해. 선생님도 인물 이야기, 인물 나오는 거 있잖아. 동화책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돌아보면서 반성도 했어. 다른 종류의 책도 폭넓게 읽어야겠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폭넓게 읽어야 하죠?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책을 한 종류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읽으면 뭐가 좋다고 했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지식이 늘어나.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읽지 말고 너무 좋아하는 거 한 개만 이렇게 읽거나,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반찬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게 어디에 좋다고? 건강에 좋아요. 내 몸에 좋아요. 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밌는 로봇을 좋아할 수도 있고 우주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들도 다양하게 살펴보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읽을 책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이 책을 고르는 방법 뭐가 있나요? 아마 좋아하는 책을 읽을 텐데, 이번에는 이 4가지 질문을 떠올리면서 그냥 평소처럼 막 아무거나 이렇게 이거 재밌어 보이겠다 하면서 뽑아서 읽지 말고 이번에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4가지 질문이 있네요. 평소 즐겨 읽는 책인가요?
요거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나 좀 재밌어 하는 스타일이야 하면서 요 책 재밌겠다 하면서 떠올리죠. 그리고 나서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안에 책을 살짝 어때요? 열어보죠. 책 표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책을 꺼내서 이거 재밌는데 하면은 표지도 봤다가 안에 책 내용과 그림을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흥미가 있는지 재밌겠는데? 여기까지 본 다음에 책의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는지 이 내용이 나에게 잘 맞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재밌어 보여도 포기할 때가 있어. 왜? 책이 너무 두꺼우면은 괜히 읽기 싫어. 게다가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혹은 우리 이제 벌써 4학년이잖아. 근데 1학년 크기처럼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은 나에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책 속에 글자의 크기 너무 크거나 작진 않은지 혹은 글, 책 속에 글양 너무 많지 않은지 즉 책이 두꺼운지 책 두께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들 책 두께 보면서 책 고르나요? 이미 너무 두꺼운 책은 안 읽는다는 친구가 있네요. 너무 두꺼운 것이나 혹은 너무 얇은 것 이런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내가 책을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책을 고르는 자기의 기준을 한번 정해보세요. 앞에 것들 이렇게 책을 고를 건데 순서대로 이때 내가 어떤 책을 고를 거야 하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 나는 역사를 다룬 책 좋아해 하면서 역사책을 난 선택할 거야 하면서 기준을 세웠어요. 이 책에 있는 여러 나라의 전통옷과 장신구의 그림과 사진이 흥미로워. 보니까 이 친구는 그림과 사진이 들어있는 책을 고른 것 같아요. 오, 잘 봤네. 책을 고르는 또 다른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기준으로 세우고 싶어? 선생님은 이번에 책을 지금까지 참 많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읽을 책은 선생님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에게. 그래서 읽은 후에 새로운 지식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잘 몰랐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을 고르고 싶어요.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들도 가끔씩 읽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기준을 세웠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 책을 누구와 읽을지도 정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책은 혼자 읽는 거 아니에요? 맞아. 혼자 읽을 수도 있어요. 혼자 읽을 수도 있는데 함께 읽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아마 혼자 읽어본 경험이 많을 거야. 선생님도 그래. 혼자 읽어본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 읽어본 경험도 있어요. 누구랑 함께 읽냐고요? 이렇게 1학기에 모든 별로 활동했어. 모든 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더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었어. 같은 모든 친구들이랑 도서관에 가서 우리 무슨 책 읽을래? 하면서 골라서 의견을 나누고 그 책을 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보면은 실제로 책이 막 10권씩이나 있는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함께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둠은 책에 나오는 어려운 낱말을 모아 낱말 사전을 만들. 대단한데? 함께 모둠원이랑 읽고 낱말 사전도 만들었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모둠원이랑 읽은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분야가 같은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내가 우주를 좋아하면 우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책을 같이 고르고 같이 읽었단 말이죠. 이것도 괜찮네. 아니면은 우리 반 모두 그냥 같이 함께 읽으면 더 즐겁고 얘기할 것도 많을 것 같아. 왜냐면 같은 책을 읽어도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누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좋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혼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혼자 골라 읽어요. 모둠 친구들과 인원에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골라 읽어야겠지. 동아리도 관심 분야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읽고 마지막은 누구라? 누구? 우리 반. 맞아. 우리 반이랑도 읽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읽기 힘들다 하는 친구들 또 다른 것도 있다. 바로 누구냐면 가족이랑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읽을 책을 함께 골라서 읽으면 좋겠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도서관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나요?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같이 들여다보고 책을 의논해서 함께 골라 읽고 이야기 나누면 재밌답니다. 요렇게 다양하게 혼자 읽을 수도 있고 모둠끼리 읽을 수도 있고 동아리, 우리 반 혹은 가족까지도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와 책을 함께 읽고 싶어요? 해당하는 칸에 밑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일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렇게 X 해놓고 누구랑 읽고 싶은지, 예를 들면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혼자 읽거나 혹은 함께 읽거나 지금 선택하고 그리고 서로 다 하고 나서 생각을 나누어 보면은 참 좋답니다. 혼자 읽을 경우에는 소개를 해주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읽을 책을 한번 결정해 볼까요? 옆에 도서관 가보면 이렇게 책의 생김새가 다 달라요. 맞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 여기 갈색 책은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 종류래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우주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짝 훑어본 것 같아요. 책을 다 읽은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우리가 표지랑 안에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란 책은 내가 평소에 즐겨 읽는 종류의 책이에요. 하지만 내용과 그림을 보니까 흥미가 생기지 않아. 그렇구나. 초록색 책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책 내용과 그림을 훑어보니 재밌을 것 같아. 이 친구 무슨 책을 골라서 읽었을 것 같아? 뭔가 노란색 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흥미가 생기지 않아 했잖아, 맞지? 근데 재밌을 것 같다고 했던 초록색 책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우주를 다루고 있어 하는 갈색 책, 두 가지 중에 아마 고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봐요.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한번 보고 여기에 책을 고를 때 생각할 점을 이렇게 떠올려서 질문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 제목을 먼저 적어보세요. 책을 보다가 이 책 괜찮은데 하면은 여기에다가 책 제목을 적는 거야. 선생님도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심청전이라는 책 재밌겠는데. 그리고 어린이 동시 백선. 어린이 동시, 애들이 지은 동시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네. 이것도 재밌겠다. 야생동물, 선생님 동물 좋아하거든요. 야생동물의 세계라는 이 책도 재밌겠네 하면서 요렇게 책을 골랐어요. 근데 세 가지 다 읽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좀 골라서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학교 마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놀아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즐겨 읽는 종류의 책인가요? O, X 뭐 밑에 있는 기호를 통해서 맞아요 하면은 동그라미 2개, 아니면은 보통이에요, 요거는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해요, 이런 책은 잘 안 읽어요 하면은 세모까지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책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책 내용 살짝 봤는데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 사실 심청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심청전 또 읽을 필요는 없겠지. 책 내용과 그림에 흥미가 있나요? 하면서 표시를 해보면서 이것이 참 좋은 책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선택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까 기준을 한 개 세웠죠. 읽고 난 뒤에 새로운 지식이나 교훈을 얻고 싶다고 했어요. 이러한 여러분의 기준도 여기에다가 적어준 다음에 그 책이 이 기준에 잘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기준에 잘 맞아 한다면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은 참 좋겠다, 여러 가지 내가 책 중에서도 가장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읽고 싶은 책 제목을 쓰고 나서 책을 고르는 기준에 따라 한번 표시해보고, 표시했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책을 고르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해도 책을 고르기 힘들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혹은 책을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읽기 전에 선생님 책 읽기 전에 또 할 건 없나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나요? 바로 이걸 보면 좋아요. 책을 예상해보면 좋은데요. 어떻게 예상하냐면요. 책에
표지를 넘기면 뭐가 있냐면은 책에 저자와 저자가 쓴 머릿말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고 내용을 예상해보면은 책을 고르거나 혹은 내가 고른 책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 한번 볼게. 책에 표지를 넘기니까 책의 저자가 나오네요. 누구죠? 바로 정채봉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동화 작가가 되었어요. 물에서 나온 새, 멀리 가는 향기, 콩 형제 이야기, 따위를 썼고 어린이 문학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신 이렇게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이 쓰셨네요. 이 책은 오세암이에요. 아, 이거 보니까 느낌이 온다. 여기 새, 향기, 콩 형제 이야기처럼 어린이 책을 많이 쓰셨어.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도 말하고 있어요. 정채봉 작가는 꽃, 새 따위를 소재로 동화책을 많이 쓰신 분이야.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썼네. 그러니까 여자애가 말하고 있어. 야, 나도 이 작가의 책을 읽어봤어. 참 재밌었어 하면서 이렇게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책을 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네. 다음으로는 책 전체를 읽기 전에 저자 다음에 나오는 저자가 쓴 머릿말을 읽어보면 좋아요. 머릿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부끄러움 속에서 나는 동화를 쓴다는 사실에 행복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동화가 동심에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찾는 중에 적게 되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끝과는 거리가 먼 이 세상살이가 문득문득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위로해주는 좋은 것들에 대해 쓰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모은 동화는 1983년 여름부터 1986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창작집 물에서 나온 새의 아우가 되는 셈입니다. 그 시절 살던 곳은 앞에는 들이, 뒤에는 숲과 울창한 산이 있어서 아침마다 새들이 우짖는 소리에 잠이 깨곤 하였습니다. 중략, 중간에 생략했다는 거예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뻐꾸기가 울며 가을에는 들국화가, 겨울에는 눈이 잘 녹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베어내고 남은 벼포기마다의 하얗게 서린 서리, 그 시린 전기를 이 책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싶습니다. 1986년 8월 18일 정채봉. 얘들아, 정채봉 선생님이 진짜 예전에 지었다 맞지? 그리고 이 책 안에 머릿말을 읽으니까 이 책이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었는지도 알 것 같죠? 뭔가 이 우리 삶을 위로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머릿말은 작가의 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작가의 말이라고 된 책도 있어요. 혹은 서문이라고도 해요. 작가가 책을 쓴 까닭이나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서문을 읽어보면, 즉 머릿말을 읽어보면 참 좋겠죠. 뭐가 좋냐고요? 바로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마음, 그리고 작가가 독자에게 바라는 점,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기도 나오죠. 이 책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았어요. 이렇게 오늘 책을 아직 읽기 전이잖아요. 읽기 전인데도 이렇게 책을 고르는 순서가 있다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공부를 이제 벌써 마칠 때네요. 오늘은 바로 독서를 하기 전에 독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선 읽을 책을 정해보았고요. 읽을 책을 정하고 나서 내용을 예상했어요. 내용을 예상하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작가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작가가 쓴 무슨 글? 작가의 글, 혹은 서문, 혹은 다른 말로 머릿말, 이것을 읽어보았어요. 이것을 읽고 나서는 다음 단계는 독서 준비하기가 다 됐으면 뭐 하면 돼요? 독서하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 책을 잘 골랐다면 아마 독서가 참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움 정리를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책을 정하는 방법에는 나의 경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준을 세우면 좋아요. 누가 읽을지 나 혼자 읽을 수도 있고 함께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읽을 책을 결정해 주면 돼요. 경험, 그리고 나의 기준, 누구와 읽을지,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 보도록 하면 된답니다. 결정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내용을 한번 예상해 보면 재밌는데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머리를 살짝 읽고 가면은 더 재밌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1학기 동안 10번의 수업을 했는데요. 참 즐거웠어요. 여러분 10번의 수업 동안 국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